그 첫 번째가 결국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살펴보기 위해선 1차 함수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y는 ax 플러스 b. 이때 a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1차 식이 되죠. y는 x에 대한 1차 식. 그러면서 a, b가 무슨 수가 되는? 상수가 되는 이런 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y는 x에 대한 1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러한 1차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그 첫 번째 정보가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기울기를 의미한답니다. 기울기, 기운 정도요. 그 기울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걸쳐서 쭉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건 b라고 하는 것,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상수 및 계수들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금방 여러 가지 정보들이 찾아지죠.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y 절편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종합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 즉 첫 번째 a의 부호에 의해서 a의 부호에 의해서 a가 0보다 큰, 그럼 이제 이거를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쫙 좌표 평면에다 표시해 보면 b가 어떤 수로 결정이 되었을 때 a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a가 0보다 크면 다음과 같이 싹 오른쪽 위를 향하는 x축, y축, x축, y축, 원점 5가 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거나 바꿔서 x값이 감소하면 y값도 동시에 감소하는, 그래서 즉 부호가 서로 같아요. 증가, 감소에 대한 부호가. 그래서 이때 a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a의 부호에서 결정될 수 있는 건 기울기를 의미하며 그것이 양수가 된다고 한다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되겠구나. 반면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b가 일정하게 똑같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게 되면 그때 a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직선은 a 기울기가 0보다 작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내지는 x값이 감소할 때 y값은 증가한다. 서로 증감에 대한 그 부호 관계가 반대가 되는 경우에 a의 부호, 즉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직선이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y는 ax 플러스 b에서 b가 똑같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성질을 공부를 해놓게 되면 무엇이 좋으냐면 어떤 1차 함수를 보자마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대략적인 형태, 즉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도그 브라더 그게 아니라 강아지형 그게 아니라 대략적인 그 형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손쉽게 몇 사분면을 지나거나 또는 지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 조건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해서 지금 a의 부호는 결국 a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낸다? 기울기를 나타내므로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b의 부호예요. b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우리가 b를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건 뭘 판단할 수 있죠? 옳지. y절편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y절편이 다음과 같이 a가 일정하게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런 1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다음처럼 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싹 지나갔어요. a는 일정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a는 일정할 때. 그러면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요 b점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b값이 0보다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a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요번에는 평행하면서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어서 배우게 될 평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등장을 시켰을 때 이때 b는 어떻게 된다? y축을 끊고 지나가는 그때 y절편이 0보다 작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답니다. 요 얘기는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죠. a가 일정하고 a가 일정한 b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요때는 b가 일정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메모를 좀 해놓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다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다. 결국
A의 부호와 B의 부호만을 가지고서도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가 완성이 되며 지나는 사분면 또는 지나지 않는 사분면에 대한 판단을 손쉽게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가 갖는 이러한 성질을 살펴보았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요거는 지금 복습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기울기의 절대값이에요. 뭐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풀어서 쓸게. 기울기의 절대값.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교재에다 적어 놓은 것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절대값 A. 즉, y는 ax 플러스 b에서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증가 감소를 떠나서 증가 감소를 잠깐 접어두고 a, 즉 x가 변화하는 폭에 따라서 y가 변화하는 폭을 본 거예요. 그래서 y가 변화하는 폭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도록 하죠. 자, y축이 있었고 x축이 있었어요. y는 ax 플러스 b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보면 0보다 크고 y가 뭐 0보다 크다 뭐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싹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게 다음과 같이 y는 ax 플러스 b다라고 해봐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 볼 만한 또 다른 y는 ax 플러스 b, 요거는 모양을 좀 바꿔보죠. y는 c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c하고 a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 얘기예요. 똑같이 x가 변화하는 정도를 살펴봤더니 x가 이만큼 변화할 때 y가 변화하는 폭, 이거 지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보았죠. y축에 가까워지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x가 이렇게 변화하는 양은 똑같이 변하는데 y가 변화하는 양을 살펴봤더니 파란색은 요만큼이 변하고 빨간색은 이만큼이 변하더라 그 얘기예요. 즉 변화하는 폭이 누가 더 커? 이것이 더 크더라. 즉 양수인 상태에서 이 변화하는 폭이 크다는 얘기는 요수가 즉 C가 A보다는 큰 수가 되겠다. 기울기가 이게 더 크구나.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음수에서도 똑같이 살펴본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된 그래프하고 또다시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x가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y의 변화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x가 요만큼 변화할 때 파란색은 y는 이만큼 변화하더라 그 얘기예요. 즉 변화하는 폭이 커요. 하지만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이기 때문에 수 자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을 비교해서, 즉 음수에서도 절대값, 양수에서도 절대값을 비교해서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옳지. y축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y는 3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보게 되면 y절편은 똑같으면서 하나는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이 둘 중에는 y축과 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 뭘 비교하라 그랬지?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깝다고? y축에 가까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y축에 가까운 정도를 따져서 생각해봐라 라고 한다면 수 자체는 마이너스 4가 3보다 옳지 작은 수가 되지만 절대값은 4가 3보다 큰 수가 되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y축에 더 가까운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식을 하나 보는 것은 그 식을 그냥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그 식 자체가 갖고 있는 각각의 부분 요소들을 잘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숨어 있답니다. 벌써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를 보자마자도 y는 ax 플러스 b의 a는 1차 함수의 그렇지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프의 기울기,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y절편이 되고 많은 정보들이 찾아지고 성질들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편에 나오게 되면 이거는 선생님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선생님이 이제 항상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외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 제자들이 이제 뭐 시험, 이제 2학년 되면은 좀 더 시험에 대한 이제 압박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공부는 공부대로 또 공부 따로, 시험 공부 따로 이렇게 또 따로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가 가까우게 되면 그간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급한 마음에 자꾸 뭔가를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판단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기울기가 양수이고 절편이 뭐니까? 양수, y절편이 양수이니까 얘를 좌표 평면 위에다 표시해봐라. 그렇다면 y절편이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될 것이고 그 기울기가 완만한 정도와 그렇지 않은 것을 떠나서 다음과 같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으로 그어놓게 되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1, 2, 4, 1, 이게 뭐야 미쳤나봐. 4, 4분면이지. 1, 2, 3, 4분면만 지나더라. 4, 4분면은 지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외워서 1, 2, 4, 4분면을 이 0보다 크고 0보다 크면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1, 2, 3, 4분면만 지난다. 이걸 막 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막 열심히 하고 싶은 우리 제자들의 마음은 알지만 바르게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a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b가 0보다 작았다 그런다면 y절편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 딩동댕 딩동댕 맞는 얘기예요. x절편을 물어봤네요. x절편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옳지. 선생님, x절편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왜 지금 나와요? 얘들아,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어떤 하나를 단편적으로 탁 요거만 따서 보기 중에 낸다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배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x절편은 어떻게 찾는다고?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보고 ax 플러스 b 했을 때 그때 나오는 x값을 찾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찾아요. 다음 4번 절대값 a가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외운 거는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외웠거든요. 이런. 자, 하나를 알면 오로지 한 개만 아는 우리 제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자, 여기 봐요. x축, y축. 봐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비교하게 됐을 때 아까 뭐 설명하기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즉 똑같이 x가 변화하는 양에 따라서 y가 변화하는 양을 살펴봤더니 이것이 훨씬 더 크게 변화한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변하는 양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이 더 적은 것이 노란색보다는 하얀색이 어디에? x축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값 a가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절대값 a가 클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또는 y축에 가까워진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x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a만큼 증가한다. 자, 지금 부호관계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이고 a가 어떤 수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있는 증가 감소에 대한 것으로만 판단했을 때 x의 증가량 또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증가량 또는 y의 변화량으로 봤을 때 x가 1만큼 증가하면 y가 a만큼 증가한다. 1분의 a 기울기 a가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보기도 옳은 보기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골라내죠. 자, 여기 있는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관련된 건 확인 문제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개념으로는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1차 함수 두 개를 한번 작성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차 함수 어떻게 정리할까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식을 적었어요. 이때 물론 a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a, b가 상수입니다. 됐나요? 하나 더 적죠. 첫 번째 1차 함수식, 두 번째 1차 함수식 적을게요. y는 cx 플러스 d라고 하죠.
물론 얘도 1차 함수 식이 돼야 되니까 C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C와 D는 무슨 수? 상수가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이 첫 번째 평행하다라고 한다는 건 일단 뭐가 돼야 될까요? 맞아요. 이 두 개의 식이 서로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기운 정도가 같아야 서로 만나지 않겠죠. 해서 기운 정도가 같아야 된다. A하고 C하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 조건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울기도 같고 만약에 y절편도 같다고 했다면 그래요. 두 번째 얘기할 일치되는 거예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딱 포개어진다고요. 같은 식이 되면서.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하고 평행하기 위해서는 B하고 D에 해당하는 y절편 값이 서로 달라야 되겠구나. 그럼 다 얘기했네요. 기울기도 같고요. 그 다음에 뭐도 같다면 y절편도 같다면 이런 경우에는 일치가 되겠군요. 두 개의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될 테니까. 됐죠?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하고 1차 함수 그래프하고 연관을 시킨 뒤에 바로 다음에 이어서 연립방정식과 연관이 되면 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간 헷갈렸을 법한 것, 어떤 연립방정식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연립방정식인데 해가 무수히 많다거나 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죠? 똑같으니까 일치하는 거고 두 개씩이 완전 똑같대요. 그 두 개씩 좀 기울기만 같대요. 그런데 y절편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가 이 아래로 지나가면서 평행하게 되는 관계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는요. 뭐 내용상으로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좀 더 문제화시키고 구체화해서 정리해 볼 문제들은 뒤편 개념에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x절편이 p인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와 평행할 때 상수 ap의 곱 ap 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x절편이 p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랬네. 근데 그 그래프가 누구랑 평행하대? 여기에 나있는 이 그래프가 평행하대요. 우리 제자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면서 제일 취약하게 나타내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식이 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를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도 알고 많은 문제 풀어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욕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단 많이 푼다고만 해서 그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안 읽고 푼다라고 하는 건 갈 곳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거야. 어디까지 가니? 어디로 가니? 몰라요.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있는 x절편이 p인 1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에 평행하다 그랬어.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이다 뭐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야?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 나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a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의 x절편이 얼마고 1,0의 1이고요. y절편이 얼마고 0,3의 3입니다. y절편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빠른 친구들은 x가 1만큼 감소할 때 y가 3만큼 증가하는구나. a가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로구나. 이렇게 찾는 친구들 있을 것이고 나는 고지고대로 그 기울기의 정의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x의 변화량 1-0분의 0-3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았어요. 그래도 되고요. 어쨌건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평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가. 둘이 만나지 않는 관계가 된다. 그 얘기예요. 평행하다면 뭐가 같다고? 기울기가 같다. 다시 한번 평행하다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 옳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하는 식이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식이 어디를 지난다? 평행할 때 저 x절편이 p다 그랬어요. x절편이 p. 그러면 이 식의 x절편이 뭐라고요? p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x절편을 찾기 위한 식은 어떻게 돼?
y 대신에 0 집어넣고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3x는 5가 되며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x는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x절편을 뭐라고 했으니까? p라고 했으니까 p는 얼마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의 고백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A-3 곱하기 3분의 5 하면서 문제의 정답 얼마로 찾으면 돼요? 5라고 이렇게 탁 찾으면 이거 마이너스 5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5라고 찾으면 되겠죠. 부호 조심하고요. 그래서 AP의 고백값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정답을 찾아낼 때 이렇게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내용들 하나씩 꼼꼼하게 좀 정리해 보면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예제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 문제 읽어봐. 다 읽었어요? 그래.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점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y는 cx 플러스 5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이때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라. 문제를 읽긴 읽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1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는 얘를 지나고 좋아요. 한 개씩 가보도록 하죠. 어떤 1차 함수식이 주어졌는데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러한 1차 함수식이었어요. 걔가 어디를 지난다 그랬냐면 이 점을 지난대요. x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 쏙 갖다 집어넣죠. y 대신에 4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10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러면 a는 8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 2학년 정도 됐으면 이런 간단한 1차 방정식은 뭐 금방 나오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근데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y는 cx 플러스 5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았어요. 지나는 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그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 얘기예요. 평행 이동 시켰다. 그랬더니 얼마가 된다? y는 c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제 골고루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사가 되나요? 지금 나와 있는 얘가 평행 이동하게 되면 기울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 기울기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c가 얼마란 얘기야? c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식을 y축에 따라서 b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옳지. 이 중간 과정이 y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에다가 평행이동 하라고 한 것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b. 그렇게 평행이동 했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가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5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맞지? 그러면 b 마이너스 6이 5가 됩니다. 그 얘기고 그러므로 b는 얼마가 됩니까? 11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다 찾았네. b는 얼마? b는 11. a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얼마고요? 11.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c가 얼마죠? c는 마이너스 5. 그런데 여기 빼지 마이너스 5. 요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고 16 마이너스 4가 되므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정답 12로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할 수 있나요?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제 2번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평행한다라고 하는 거, 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같아지는 것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